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단 창의 그룹 띵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집단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집단 창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집단 창의에 대해서는 픽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회의 체제, 뭐 회의 시스템 이런 걸 이제 해서 속된 말로 대박을 낸 우리가 잘 아는 영화사이죠. 그래서 이 영화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는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관객들에게 이제 기대 이상의 기발함하고 그 다음에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우리가 뭐 속칭 믿고 보는 영화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픽사가 이처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어떤 지속적으로 흥행의 돌풍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보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토록 빼곡히 모여 있는 집단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픽사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창의하고 이 협업을 통해서 인재들이 재능 이상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창의와 협업의 핵심 메커니즘인 이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레인 트러스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것은 픽사를 대표하는 핵심 멤버, 보통 8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8명 정도가 하고 이제 영화 감독하고 제작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제작 중인 영화 이슈라든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창이면서 동시에 회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픽사의 핵심 멤버 8명하고 현재 브레인 트러스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럼 이 집단 창의 또는 집단 지성, 집단 사고 다 유사한 말인데요. 요거에서 간단히 정의를 드리면,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해서 쌓은 지적 어떤 능력과 결과로 얻어진 지성 또는 그러한 집단적 능력, 이걸 이제 집단 창의, 집단 지성 또는 집단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픽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이 자료는 2015년도에 박지원 박사께서 쓰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회의 시스템이면서 핵심 멤버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의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요약을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브레인 트러스트의 기법을 다른 회사에서 모방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해보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이 브레인 트러스트에 대해서 내밀하게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내는데, 특징이 회의 방식의 차이가 크게 4가지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중시의 생산적 회의를 한다. 또 주의가 통하지 않는 어떤 집단 창의 현장이다. 또 의견 충돌을 감수하는 상호 신뢰 문화가 있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라고 4가지 키워드를 뽑아냈더만요. 자,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문제 해결 중시의 생산적 회의입니다. 다른 기업에서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공을 못 하고 있다. 보통 회의를 한다라면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생산적 회의가 오히려 다른 데서는 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픽사는 다르다. 그것이 뭐냐? 이슈 해결 중심의 회의라는 거죠. 첫 번째, 이슈 중심의 회의다. 그래서 제작 중인 어떤 작품을 평가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스크리닝이나 진척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어떤 창작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이제 동료들 간의 아이디어를 이제 덧붙여주고 이런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사의 경영자가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 미팅을 소집하기보다는 영화 감독과 제작 팀이 이제 적극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화 감독하고 제작 팀에서 소집을 하는 겁니다. 둘째,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가 이제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제 회의라는 형식에 치중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이제 의견하고 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또 상호 교환되고 결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알고 또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의견을 나누거나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인 트러스트 미팅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의들이 형성되기 위해서 누가 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어떤 필요한 당사자에게 직접 그 회의를 참석을 요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유로운 그 회의 방식이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생산적 회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포지셔널 파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 위치, 뭐 계급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집단 창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나 다른 조직에서는 이제 상급자 위주로 회의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상급자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이제 매여 가지고 상급자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낼 수 없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조직 내에 있는 어떤 그 계급이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순전히 이제 미팅을 순전히 그 동료로서 조언을 주기 위한 자리로 이제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회의 효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긴 하지만 결국 그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감독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계급이나 어떤 뭐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최종 결정권은 어떤 상급자가 있어도 상급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의견 충돌을 감수할 수 있는 상호 신뢰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의견을 낸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괜스레 긁어부스러 만드는 게 아닐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반대하지 않은 의견을 내려고 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도 뭐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브레인 트러스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렵고, 또 동료 간의 그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기 생각을 감추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의 일이나 아이디어가 비평을 받을 때는 불편해하고 또 불쾌하죠.
이런 점에서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솔직함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고 또 토론하는 문화가 이제 이 픽사의 집단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그 의견 충돌을 하거나 분위기가 격렬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열정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작품이 이제 더 나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식하는 건 뭐냐면 더 늦은 시기에 고객한테 나쁜 평가를 받기보다는 어떤 수정 가능한 시간에 동료들로부터 문제를 듣고 고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아주 그 어떤 그 생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많은 기업인 경우, 그러니까 이 픽사를 제외한 다른 많은 기업에서는 이때 집단 창의나 협업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에 걸맞는 어떤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픽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어떤 뭐 창의적 어떤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냈을 때 이 리더라는 분은 이제 어떤 단순히 이제 절충을 하거나 취합을 하거나 그 중에서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모아서 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픽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혁신의 장을 만드는데 이들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키도록 맥락을 이제 리더는 어떤 조성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 회의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 긴장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의지를 계속 이 리더가 북돋아주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또 창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리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들의 어떤 복잡한 그 협업 과정에서도 책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의적 회의를 할 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지 않나 라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견을 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 누가 이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그 원망을 들 수 있고 또는 그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네가 그걸 해봐라는 어떤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픽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책임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을 채택하고 하는 것은 결국 감독이 책임을 지고 해법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뭡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픽사의 집단지성 또는 집단 창의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성공 요인과 결부해서 다른 조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픽사에서는 어떤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부담 없이 회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픽사의 어떤 성공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그 집단 창의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한 내재적 동기 유발, 제가 동기
유발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내재적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 유발로 인한 성과를 낸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살면서 외재적 동기 유발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각각 한 개씩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4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뵐 수 없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저는 학교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준 그 과제를 읽어보고 피드백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출석을 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뵙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